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6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69일차고요. 오늘은요, 의식지도 해설 180페이지예요. 중간 단락, 아니지, 밑에 단락이네요. 밑에서 6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네. 뇌는 수신기, 기와 비슷하며, 뇌는 수신기하고 교환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형태들을 수신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능, 그렇죠? 수신하고 그거를 생각하는 거를 보내는 거, 수신하고 그것들을 뉴런 기능과 기억 저장소의 형식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근육의 수혜 운동이 뇌의 운동 피질에서 기원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에클스가 발표했던 것처럼 움직이려는 바로 그 의도가 운동 피질 옆에 있는 뇌의 보조 운동 영역에 기록된다. 따라서 뇌는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그 반대가 아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되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됐다 그랬죠. 마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마음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서 마음에서 보내면 이 뇌 기능이 수신을 해서 그렇게 몸에서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181페이지. 우리는 이것을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여러 뇌 영상 연구들에서 본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신 거예요.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상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메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 리처드 데이비스 박사의 연구는 연민과 자해, 명상 수행이 연민과 자해, 그죠? 명상 수행이 그러니까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자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좌뇌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 증가를 자극하고 고진폭 감마파 동기화 생성을 자극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것은 뇌 활동과 뇌 신경 구조를 바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게 마음이다라는 거 끊임없이 우리 의식 수업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것이 뇌 활동, 뇌 신경에 영향을 주는 게 파워, 엄청난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계는 마음에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무의식적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무의식은 뭐야? 나도 몰라.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잖아요. 몰라요.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정확하게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왜 그런 건지를 공부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 신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인 그 신념은 뭐야? 믿음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믿고 있는 것은 온갖 영향에 지배된다. 온갖 영향에 지배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에는 여러 음식에 있다고 추정되는 영향, 음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알레르기 유발 항원, 알레르기를 유발시켰던 항원, 갱년기 및 월경 장애, 감염, 그 외 특정 신념 체계와 연관된 온갖 질병이 있으며 이 신념들은 억제된 부정적 느낌의 존재로 인하여 억제되어 있었던 부정적인 느낌의 존재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이 책이 제가 필요한 단락이 그때그때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그게 이제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못 느끼면 그 단락이 안 보이는 거죠.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념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있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자리잖아요. 마음은 생각하는 자리. 마음은. 그래서 마음에서 몸에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신념들은 억제된 느낌의 존재, 억제된 느낌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요번에 이제 계속 집중해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억제되어 있던 부정적인 느낌은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분에 안녕하세요. 이수연님. 나는 깜짝 놀랐네. 우리 6대 스폰서이신 이선혜 사장님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선혜 사장님이 더 통통해진 것 같은 느낌이. 이수연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수연님인데 이선애 사장님하고 되게 많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동생인 줄. 음, 네. 어쨌든 어릴 때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쇼크가 와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중에서 아니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다가 띵 부딪히기도 하고 뭐 어떤 사건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줄을 몰라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커지면서. 그러니까 빠르면 좋죠.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저번 주에는 대구에는 1명, 뒤에 2명 왔었어요. 중학생인가요? 네, 2명 왔었는데, 어릴 때 억제되어 있던 이 감정이 해소되면은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 막힘이 없이 굉장히 잘 하게 되죠. 막힘 없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도 왔었고, 아유, 서울에는요, 초등학교 3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야, 쟤네들은 그냥 듣고 있으면서 우리보다도 훨씬 학습 효과가 뛰어난데, 야, 저 영재로 크겠다. 참 삶이, 야, 대단하다.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명이 쪼름이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듣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억제되어 있던 안 좋은 그 느낌이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억제시켜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근데 빨리 해결하면 너무 좋죠. 근데 어른들도 그 부정적인 느낌을 억제시켜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해결할 줄을 모르고 그 억제된 느낌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이제 계속 그쪽을 이제 계속 집중해서 막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억제된 부정적인 느낌의 존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지는 기저에 경향성과 결부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걸 억제시켜 놨어.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기저의 경향성과 결부가 된다. 기저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요게 씨앗에서 비롯된 것들. 근데 씨앗에서 비롯된 거를 찾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밖에서의 그 현상들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그 씨앗에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핵심적인 사항. 그래서 이 핵심적인 거를 어떻게 부정적인 억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 부정적인 걸 표출하거나 억제시키거나 회피하거나 제가 굉장히 많이 회피를 했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 안 좋았던 느낌이 있었어요. 회피했어요. 또 중간에 또 한 십 몇 년 전부터 안 좋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회피하고 제대로 해결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플러스 안 좋은 그 느낌을 A가 있었고 B가 있었으면 A 플러스 B가 합체된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합체된 느낌이 오는 거야. A를 해결 안 했잖아. 그 적당히 회피하고 살아서 사라질만 하더라고. 근데 또 B가 또 나타나는데, 아유, B도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야. A도 안 좋고, B도 안 좋고. 근데 A 플러스 B가 나와가지고 합체돼가지고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느낌이 안 좋은데,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느꼈어요. 이 목에서 여기까지가 답답해요, 여기가. 근데 목이 답답한 거 처음 느꼈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해결을 적당히 안 하고 회피하고 다녔던 거야. 회피하고 다녀가지고 목이 그렇게 답답하고 서울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 주시면 어 굉장히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렇게 억울한가? 저렇게 억울한가? 저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렇게 답답하구나. 뭐 억울해. 뭐 그냥 굳이 그렇게 억울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 내가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재맥락을 해보려 하니까 억울하고 완전 분통 터져가지고 확 그냥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밑에 깔려가지고 도사려 있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계속 토요일 날에도 강의하신 거를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하신 거를 또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토요일 날 강의하신 거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해주신 그 말씀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항상 해주시지만 그날 또 이제 제가 딱 꽂혀서 듣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쪽으로 계속 갔어요. 왜냐하면 일어난 이런 이 씨앗을 없애야지 뿌리를 없애야지 나무에서 뿌리를 없애지 않고 이 나무 줄기에 나와 있는 이 잎사귀, 나뭇잎, 꽃, 막 있죠. 열매 이걸 보고서 내가 저거 원하지 않았는데 저 열매가 왜 있는 거야? 내가 왜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이걸 찾아 들어가려니까 여기가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근원에서 저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념을 사건을 찾아서 신념에서 재맥락하면 위에 있는 줄기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사라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했었던 그 패턴이나 그런 거는 그 씨앗에서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씨앗이 있는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그게 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억제되어 있었던 것들 어릴 때 거기서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진짜 많이 편안해지고 제 맥락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제 맥락을 막 했더니 진짜 많이 편안해지는 거야. 근데 아직 더 해야 돼요. 공부를 더 정말 많이 하시고 우리를 전에도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는 1, 2분 만에 완전 제 맥락이 확 됐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상당히 이 근원을 보고서 제가 계속 맥락을 그쪽을 보고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되게 많이 편안해지면서 좀 더 이해가 가고, 저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 부분을 뿌리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뿌리도 있잖아요. 그들의 뿌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겉에 보이는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내 뿌리를 보니까 내가 세상으로 올라와 있는 줄기나 열매를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편집장이었던 세터데이 이 책에 대한 편집장이었던 노먼 커슨즈는 자신의 심각한 육체 질병을 웃음으로 치유하며 이 원리를 입증했다. 그는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고용량의 비타민 C 그리고 마르크스 형제가 출연한 영화의 배꼽이 빠질 듯한 웃음을 통해 손상, 손상성 관절염 질환에서 회복한 경험을 쓴 책이다. 그는 웃음에 자신의 통증을 2시간 동안 가라앉힐 수 있는 마취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웃음에 마취 효과가 있대요. 웃음은 부정적 에너지 장을 놓아버리는 방식이다. 웃으면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놓아버린대요. 근데 부정적인, 커,
웃음을 통해서 커즌스는 계속해서 기저의 감정적 압력을 놓아버렸고, 그러니까 웃음을 통해서 기저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감정적인 압력, 부정적으로 해놓은 감정적인 압력을 놓아버렸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취소했다. 부정적인 생각을 취소하고 압력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몸 안에 매우 긍정적이고 이로운 변화를 낳아 결과적으로 그가 회복되도록 촉진했다. 이게 웃음이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놓아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기저의 감정적인 압력을 놓아버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취소를 하면서 웃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제가 너무 웃긴 게 제가 2011년도에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기 직전에 2010년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제가 그때 힘들었던 것만큼 힘듦이 요새 이제 힘든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느낌이 그때 들어왔던 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해결을 안 해가지고. 그때 해결 안 했던 그 느낌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13년 동안 해결을 안 했으면 그 느낌이 또 와요. 그래가지고 또 왔는데 그때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하지? 무엇을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석섹스인가? 그 잡지책이 있었어요. 매달 이제 오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막 뒤지다 보니까 웃음 치료하는 게 있는 거야. 그때 웃음 치료도 꽤 비쌌어요. 6, 70만 원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혼자 가기 그러니까 친구한테 꼬셔서 야 여기 가자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다니고 몇 번 다녔는 건 몰라. 한 열 몇 번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땄어요. 뭐 있네 찾아보니 찾아보니까 뭐가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렇게 딱 보다 웃음 치료했는데 이 웃음으로 뭔가 치료를 하면 치유가 되겠지 하고 그게 어디냐면 서울에 장충동 체육관 있는 데 있잖아요. 장충동에 그쪽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데 혼자 가기는 꼭 어디 보면 제가 혼자 안 가고 누구를 데리고 친구랑 가자 그래가지고 거길 간 거예요. 가서 열 몇 번을 계속 다녔어요. 열 몇 번 가서 다니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는데 해도요 자격증 땄거든요. 따도요 지금도 메일을 잘 안 보는데 그 다음 메일에 보면은 그 웃음 치료했던 뭐 강 무슨 소장 해갖고 뭐 계속 지금도 메일이 계속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냥 통과 그냥 별로 삭제를 계속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여기 가면 치유가 좀 어떻게 되려나 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갔었던 거야. 근데 돈도 되지게 많이 썼죠. 그리고 비싸죠. 우리 여기 수업 듣는 거 6주에 30만 원이면 너무너무 싼 거죠. 엄청 싼 거예요. 이런 수업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싼 가격에 저는 그걸 배우면서 그 순간에는요, 가면은요, 억지로 웃어요. 막 처음부터 그냥 있잖아. 그냥 웃으면서 손뼉 치면서 웃는 것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웃다 보면은 웃기기는 해요. 왜 웃지 싶어가지고. 웃을 게 없는데 웃으니까 웃긴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쫙 있기는 한데 하고 나도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의식 수업을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은 30년간 편집장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한 게 이 몸 안에 매우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이로운 변화를 일으킨 게 감정적인 압력, 그렇죠? 압력 그걸 놓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취소했는데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요 부정적인 걸 없애면서 그 안에 웃음을 집어넣었다든지 근원적인 거와 가깝지는 않고요. 겉에서 그냥 있잖아요. 그냥 웃음 치료라고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그 몇 줄을 끝내고 나면 그냥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저에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부정적으로 느낌이 들어왔는데 그 압력을 빼지 않으면 이제
그걸 빼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압력으로부터 인한 습관적인 행동들, 패턴들, 습관적인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살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극복하기.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러니까 몸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개념이 있죠. 첫 번째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온 거.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려고 했다. 그게 부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 다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하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엄마가 나를 또 버리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엄마가 나를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하고 엄마가 나를 또 버리려고 하면 어떡하지? 오빠가 있어요. 오빠 때문에 엄마한테 내가 밀쳐나면 어떡하지? 아,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또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버려질까 봐를 근원에 가지고 모든 것들이 평생을 습관적으로 계속 살아온 패턴들, 습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반응들, 그게 기저의 이 부정적인 개념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 느낌 때문에 감정이 부정적으로 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200 미만에 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개념에 신념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그 순간에 엄마가 나를 어떻게 감히 버려 하는 그 수치심과 자존심 상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악착같이 자부심,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확 들어왔던 그 어떤 또 생각이 또 있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개념 때문에 또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이 맞고 내가 최고다라는 게 딱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쭉 들어오면서 200 미만에 있는 8가지의 감정이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개념에서 생겨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85%가 이 200 미만의 이 에너지에 있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개념을 아주 그거를 에고가 마음이 탁 그게 자기 건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념 체계를 그래서 생기는 신념과 또 신념이 생겨서 또 신념 때문에 경험한 것 때문에 또 경험을 하게 되면서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경험했던 걸 해결을 안 했더니 또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도 해결을 안 했더니 또 부정적인 그 느낌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는 부정적인 저 기저에서 이제 완전히 해결할 때가 돼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저 기저층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념 체계들이 생겼는데 이 신념 체계를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기저에 있는 부정적인 개념을 찾아서 느낌과 재맥락을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선생님은 깨달음을 이 신념을 갖고 이 신념을 통해서 깨달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제가 계속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부정적인 그 신념 하나로부터 발생되어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습관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이래서 그런 거야, 저게 그런 거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가지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기저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걸 끊임없이 이해를 시켜주시는데 도움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념 체계를 놓아버리라 했는데 그래서 놓아버리면 그 제가 요번에 해야 될 게 놓아버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놓아버려야 되겠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리잖아요. 그 기저에 있는 부정적인 개념과 감정과 느낌과
느낌을 해결을 하면 감정과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신념체계도 점점 사라지는 거야. 놓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과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고, 내 느낌을 전환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게 여기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혹은, 요 밑에까지 할게. 조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는 세상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신념 체계에서 비롯되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기저의 부정적인 개념 때문에 생겨있는 그 신념 체계에 비롯되는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요? 취소해야 된다.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빼고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공부를 13년을 해도 다 가지고 있더라.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수록 계속 두려워했던 거예요. 계속 나는 버려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프로그램 되고 그런 후 몸은 그에 맞춰 반응한다. 두려워할수록 그걸 해결 안 하고 두려워하면 내 몸은 거기에 맞춰서 아프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게 되고 그 관계를 하는 거가 여기까지 온 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거를 재맥락을 해야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사업과 모든 것들이 다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나 음식, 공기, 에너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자극에 관한 두려움, 근원의 기저에 두려움,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자극에 대한 두려움은 주위 환경에 대해 편집증적이 되는 지점까지 이르렀다. 편집증적인 것까지 되는 거예요. 편집증이 있는 거야,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화학물이나 물질이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된다. 근원의 것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해를 끼친다. 나쁜 것이다. 저거는 이래서 그렇다. 그럼 끊임없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림을 참고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회피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버리는 거. 끊임없이 놓아버리는 거를 할 줄 아는데도 계속 있어서 그 선생님이 놓아버린 방에서 나가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토요일 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에서는 막 다시 초대해요 하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시면 초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소하는 자리로 해서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부정적인 느낌,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근원에서 해결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화요일 날 대구에 수업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서울에서 이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고요. 네. 용서가 해주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